자,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헬스 분야의 혁신 창업 스쿨 창업 리스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리스크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애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 요인들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서 스타트업들이 중간에 좌절하거나 또 실패에 이르게 되는 에,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한 애로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분석을 통해서 성공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이번 강좌는 먼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애로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시장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수용을 해서 애로 요인들을 좀 음 해소하고 또 축소하는 그러한 형태의 패러다임을 좀 반영을 한 그러한 성공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실행 구조를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면 학술적으로는 창업이라는 것은 창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또 자본이나 인력이나 설비 같은 인적 물적 자원인 경영 자원들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법률적인 정의나 학술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창업의 3대 핵심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창업의 3대 핵심 요소는 무엇보다도 이제 굳건한 창업팀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을 조직을 운영하고 또 스타트업에 관련된 아이템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경영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기적인 연결과 또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주된 기능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일련의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실행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된 기능 외에도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많은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특정화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 공간 뭐 이런 것들의 인프라 요소가 또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그러한 자금 조달을 가지고 특정화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 기능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창업자에게는 많은 역량들을 요구합니다. 리더십도 존재해야 되고요. 의사결정 능력, 그다음에 기업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모험 정신, 또 그리고 정보 전달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이처럼 이제 창업자에게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러한 많은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아이템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아이템들은 과거 이제 특정화되어 있는 제조 기반의 일반 창업의 경우에는 특정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시장에서의 탐색,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는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템이라든가 기술, 또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수요, 고객의 니즈, 그다음에 시장 구조, 또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 기회가 탐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필요한 경영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뭐 유형 자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이죠. 자금 조달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직접적인 자금, 간접적인 자금, 이러한 것들을 잘 조달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계획과, 또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개발하고 또 운영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 3대 핵심 요소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 성공 창업에 빠른 가속도를 가져다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 가지에는 많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일에 대한 몰입도, 또 열정, 또 냉철한 판단력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창업자에게는 많은 리더십도 요구되고, 또 참여하는 팀원들과의 소통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자에게는 만능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역량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거고요. 사업의 기회인 창업 아이템의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무엇인가, 틈새 시장에서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블루오션 시장이라든가 신기술의 제품이라든가, 또 아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신생 시장을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서 이제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경영 자원 역시 이제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3대 요소, 3대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어 3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이며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것이냐라는 유형 무형의 어떤 요소입니다. 특정화되어 있는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에 있어서의 아이템, 이 아이템 중에 이제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야 되는데, 결국 시장 환경의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수용하는 개발, 검증, 수정 작업이라는 것을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좋은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좋은 아이템과 또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창업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 기회와 경영 자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바로 창업자가 얼마만큼의 예 비즈니스 사업에 몰입을 할 수 있느냐, 또 시장 변화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 자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창업 생태계가 확산이 되면서 창업 지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투자 시장도 지금 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투자자들의 창업자들에게 많은 단계별, 성장 단계별로 기회를 매칭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또한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러한 시장에서의 좋은 창업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아이템과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창업자가 얼마만큼 몰입할 수 있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란 무엇이냐,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윤 추구의 극대화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외에도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아 실현의 길을 찾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즈니스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사업 운영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사업가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나는 창업에 성공했어." 아니면 뭐 "나는 창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는 창업 성공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성공 창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창업 성공이라는 표현은 내가 특정화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형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라는 이야기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했다든가 법인 등기를 냈다든가 사업자 등록을 했다든가 이런 특정화되어 있는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제품을 제작했다든가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창업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이제 성공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발생을 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며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든가 뭐 하는 것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성공 창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공 창업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마련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 후 3 년에서 5년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초기에 자기 자본으로 시작했던 창업 기업이 시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의 현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창업 후 5 년에서 7 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생산된 제품을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해서 매출을 실현을 해야 되겠죠. 매출 실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수익이 창출된 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매출을 실현하는 행위에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이것을 바로 이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시장 경쟁에서의 어려움을 다윈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공 창업을 간다는 얘기는 이처럼 죽음의 계곡이나 다윈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치명적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성공 창업으로 가는 필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는 창업 실행 방법부터 아이템 개발, 시제품 개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서 어 아이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전개되는 과정들 속에서도 많은 시제품 개발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실질적인 시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이러한 데스밸리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또 그러한 시장 판로를 개척하는 데 또 이런 어려움들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을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창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 이외에도 실질적인 창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신용 불량자라든가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창업에 대한 재도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뭐 또 "재도전의 사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데요. 전국의 그 스타트업 6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애로 요인이 있고 어떠한 한계 요인들이 있느냐 라는 것을 조사한 창업기업 단계별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중기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됐던 기간은 평균 한 10 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10.4 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통 창업 스타트업이 애로를 겪게 되는 단계가 창업 시작 단계에서 자금 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초기 창업 어느 정도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제품 시제품을 만들고 한 이후에 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두 번째 한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첫 번째 애로 요인과 두 번째 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금 조달의 한계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업에 실패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고요. 또 창업에 대한 내가 스타트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애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본격적인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애로 요인도 13.2% 정도의 애로 요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장에 맞는 시장에서의 요구되고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해서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 요인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창업 기업의 애로 요인들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전반적인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 그다음에 생계 유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자분들도 본격적인 창업을 진행하거나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많은 애로 요인 중에 복합적인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처럼 준비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이 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는 좀 이제부터 펼쳐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창업 실행 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입니다. 자금 조달을 하는 부분과 또 시장 진입에 어떤 한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주된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에 대한 애로도 있지만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에 신시장을 진입하다 보니 기존 경쟁자들과의 부닥치는 문제도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 실행에 평균 소요되고 있는 자금은 약 3.3억 원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원천 자금들은 자기 자금을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에 있어서도 본인 기술의 아이템을 가지고 활용한 어 비율이 약 한 85% 정도 하고 있고요. 창업의 유형 형태는 단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87% 인데요. 이러한 그 실태 조사를 했었던 시점 대비 지금 뭐 한 3년 정도, 2-3년 정도가 이제 지났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뭐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이제 높여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이제 국내 창업 기업 중에 이제 재창업 기업에 대한 비율을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창업 기업 중에 이제 재창업 기업은 약 26% 정도 수준인데요. 어 과거 실패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실패했었던 이유 원인들이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자금 관리 능력에 있어서의 부족이다. 트렌드에 맞지 않는 기술이었다. 또 인력과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 판로 개척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어 창업 준비 단계에서 애로 요인 또 실행 단계에서의 애로 요인이라는 요소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창업 이후 약 한 3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의 비율은 56.3%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10개 기업이 창업을 하면 반 정도는 3 년이 못 돼서 폐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업 기업 3년 이내 폐업률은 보시면은 1차 년도에는 약 14.6%, 2차 년도에는 11.9%, 3년 차에는 7.7% 수준입니다. 이러한 창업 기업들의 폐업률은 이제 전체 폐업률을
전체 폐업률의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기술혁신형 제조업, 또 전통적인 서비스나 기술혁신형 서비스업을 전체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제 예컨대 인제 그 전통적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폐업률이 상당히 인제 높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의 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 한계에 이른 폐업률이 약 한 30 에서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출시하는 과정에서 매출 실패로 이루어지는 폐업률이 75%에 이르고 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창업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환경 때문에 3년 이내에 이제 폐점하는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년 이후에 존속 생존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만큼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중에 그러한 원인은 자금 조달과 또 시장 진입의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주요국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국 대비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31.2% 수준입니다. 어, 타 국가에 비해서 생존율이 그렇게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생계형 창업 비중이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도 뭐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계형으로 창업하고 있는 창업자가 많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니까요. 국내 창업 기업 5 년의 1 년의 생존율은 63.7%인 반면에 어 5 년의 생존율은 지금 이제 이게 오타가 났네요. 31.2%의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 사업체 보유율은 12.30으로 타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실패율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의 실패율이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미국 노동부의 보고서가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스타트업 진업 리포트에 따르면 기술 창업의 실패율이 90%에 육박한다. 벤처 캐피탈 펀딩 스케일 실패율이 75%다라고 이제 하버드에서도 집계를 하고 있고요. 유니콘 기업의 실패율 같은 경우는 99.9%에 달한다. 결국 전체 스타트업 중에 0.1%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경우에 스타트업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뭐 마케팅의 문제, 팀 문제, 재무 문제, 기술적인 문제, 뭐 운영 문제,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미국의 이제 그 컨설팅 회사인 CB 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12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스타트업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금 부족 및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서의 실패. 그다음에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 비즈니스 모델의 오류, 그다음에 시장 규제의 한계, 가격 비용의 문제, 적합하지 않은 창업팀, 또 시기에 맞지 않는 제품 출시, 결함 있는 제품, 그다음에 창업팀 투자자 간의 불화, 그다음에 잘못된 피보팅, 그다음에 그 시장을 벗어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 원인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매트릭스 구조에 따라 정리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 부족이라는 요소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한계, 또 최근에는 시장 규제의 한계가 상당히 스타트업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려움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간의 불화 문제도, 창업 기업 조직의 어떤 그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패 원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태 조사에서 집계된 내용과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과 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창업팀이 결집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창업 스타트업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과 스타트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인 일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 전략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면 그대로 특정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또 수립된 모델에 맞추어서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 자원을 많은 경영 자원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는 것이 일반 창업이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빠른 성장을 가져가는 제이커브형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강력한 문화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창업자만의 혁신성을 전제로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과 또 그리고 기술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로 하는데요. 그만큼 창업자에게는 몰입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 그만큼 기획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에 언제든지 기획적인 요소가 반영되다 보니 대체 아이템 출시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정화된 대체 아이템이 나오면 한순간에 시장이 잠식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 특징이고요. 따라서 창업자의 경우에는 항상 이것을 피보팅을 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본적으로 독자적인 형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갖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플랜 B 전략이 필요한데요. 어 투자자와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그 투자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뭐 2 년까지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금이 고갈되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플랜 B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라이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보다는. 따라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물적 자원을 고용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든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CEO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또 그것이 스타트업의 역량과 능력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타트업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혁신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그리고 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나 시장 등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가정을 하고 그것에 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체될 수 있는 경쟁자는 언제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비즈니스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스타트업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은 테스트하고 모델링을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초기에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 개발 방향성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위험들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금융 위험도 존재하고 있고요. 운영 위험이라든가 팀 위험, 또 마케팅 위험.
또 이외에도 이제 뭐 규제와 관련된 위험들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국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을 통해서 유형별로 보면 자금 조달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장 진입의 문제, 창업 조직의 운영, 고객의 니즈 반영에 있어서의 실패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형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전략을 수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의 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스타트업들은 초기 예비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 그리고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또 준비를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 방법에는 직접적인 자금 조달 방법과 간접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동시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근간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일정 정도 베이스화하고 그 위에 이제 직접적인 자금이라든가 간접적인 자금을 통해서 좀 더 시제품을 고도화하고 또 사업을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단계를 지나서 초기 단계나 성장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장 단계별로 각각의 그 엑시트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외부로부터의 직접 자금을 통한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장 단계별로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설계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이제 성장 가치와 그다음에 수익 가치라는 본연의 모습들을 단기간에 성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장 가치라는 논리에 지속적인 포커싱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성장 가치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적인 스케일업을 해 가는 것에 근본적인 포커스를 두며 그것은 투자자들을 계속 다 성장 단계별로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또 조달된 자금에 다음 단계의 전 단계의 투자자에게는 다음 단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같이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별 원인 중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을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에서만 국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혁신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긍정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뭐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을 경영 전략을 수립을 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시도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결국은 스케일업을 하는 이런 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해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뭐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사용자들의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든가 아니면 맞춤형 형태의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한다든가 이처럼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 싱킹이나 린 비즈니스 모델, 린 스타트업이나 이런 방식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혁신이라는 방식의 그 아이템 개발이나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 수정 보완된 시행착오를 비즈니스 모델 속에 반영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 진입에 발생되는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실패 원인 중에 이제 창업 조직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실패, 예컨대 창업팀 간의 불화 문제라든가 또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최근에 창업 조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최근에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그 조직이 수평적인 조직 체제든 아니면 수직적인 조직 체제를 갖던 민첩하고 기민한 조직 간 내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은 커뮤니티 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 채널은 뭐 최근에 이제 그 회의 문화를 많이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환경에 이제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사업 진행 방식에는 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션 위주로 그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것을 쉐어를 하고 또 쉐어된 양만큼의 성과를 창출해내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못해서 실패한 것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객의 니즈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많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함정이나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자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의 니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생산 방식이나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여부라는 것도 충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금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의 문제, 시장 진입의 문제, 그다음에 조직의 문제,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실패 원인들은 결국 창업을 수행하는 이 스타트업 조직이 과연 얼마만큼의 공통의 목표와 비전과 또 얼마만큼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혼자만으로 특정화되어 있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협력과 또 그리고 많은 의사소통을 통한 교환, 그다음에 네트워킹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통해서 공동의 비전과 또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유형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규모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냐, 아니면 뭐 사내 창업의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소셜 벤처의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방향성, 그다음에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규모나 패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재무적 순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결국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혁신적인 시장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고 또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실적으로 창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러한 어 성공 창업
성공 창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이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시장 경쟁력의 한계라는 부분은 내가 생산한 제품, 창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시장에서의 적합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에 충분히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빠르고 신속한 아이템 검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도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요. 그것에 따른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피봇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객층을 달리 가져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시장 전략을 달리 가져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자금보다는 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마케팅 비용이나 시장 진입을 위한 상황에서 과도한 자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좀 더 시장의 니즈나 시장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케팅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소모되거나 불필요한 자금들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팀의 문제는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영역이나 또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의 부족 문제,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 문제, 경영 미숙 등의 문제들은 창업팀 자체 내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수정 보완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팀 간의 불화의 문제, 불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자금 조달의 한계는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 단계별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또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받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출구 전략 또 그리고 M&A 같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 전략들을 직간접적인 자금 조달 전략들을 활용을 해서 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의 내용은 창업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